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냐.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차시에는 원래 우리가 세계사 범위를 배웠어야 되는데 거기는 범위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1930년대 이제 중후반을 거쳐가면서 일제가 침략적인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침략하고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가 본인들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민족을 강제로 동원을 시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전차시 진단평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개념 정리 부분부터 바로 볼게요. 본문에, 자, 일제가 대륙을 침략했대요. 여기 대륙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이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됐어요.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1930년대를 전후로 해서 찾아왔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 친일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면서 중국을 계속 침략을 하는데, 자, 그럴 때 군수물품이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조선을 공업화하는 조선공업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공업화 정책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자, 목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만주의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 한국을 중화학 공업지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중화학 공업지대로 설정을 하는데 자원이 풍부한 지방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군수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에 발전소를 건설을 했대요. 그리고 군수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 그것 말고도 이제 남면북양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면북양. 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 말 그대로예요.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요. 남쪽에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사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업 제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각각의 그 환경에 맞는 제품의 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이 만주 침략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1937년에 중일전쟁을 시작합니다. 1937년. 그래서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자와 인력 공급 기지가 필요하게 되니까 일제가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병참기지화 정책. 자, 이 병참기지화 정책은 한반도를 하나의 자신들의 그 병사적인 그 창고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해서 공업구조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이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해서 군수 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 산업은 위축되고 일제가 필요했던 이 군수 산업을 강제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제 모자랐던지 일제가 또다시 실시한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국가총동원법. 자, 국가총동원법은 그냥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할지 보이죠. 이 나라를 전부 다 총동원해서
전쟁에 활용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중일전쟁이 확대가 되니까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물자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적 수탈로는 어떤 게 있었냐? 뭐 지원병제도, 학도지원병제도, 징병제 등을 실시했어요. 자, 원래는 지원병이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징병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병력을 보급받기도 하고, 혹은 노동력을 이제 징발하기 위해서 국민징용령 혹은 여자정신근로령 등의 법들을 이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자정신근로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될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했던 법인데 굉장히 좋지 않죠. 이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대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인적 수탈도 했고요, 물적 수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적인 경제, 통제 경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뭐 지하자원 약탈이라든지 세금 징수를 한다든지 국방 헌금을 강요한다든지의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공출제도라고 하는 법을 실시를 하는데, 이 공출제도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놋그릇이나 뭐 숟가락, 젓가락, 농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금속 제품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이런 것들을 수탈해 나가가지고 이제 뭐 총알을 만들다던가 뭐 대포에 뭐 탄환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군수 물품으로 이제 치환을 한 거죠. 군수 물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출제도와 같은 법을 시행했다. 자, 군량 확보를 위해서는 산미증식계획, 우리 1920년대 배울 때 배웠던 1920년부터 34년까지 실시했던 법인데, 이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재개하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공업화 정책, 병창기자 정책으로 모자라서 국가 총동원 체제를 실시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있던 자원들,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수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제 실시했던 통치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1930년대부터 중후반부터 실시했던 이 통치의 방식인데, 자,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참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아예 말살시키고 일본의 국왕을 숭배하는 사상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환국식민화 정책이라고 해요. 환국식민화 정책. 한국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뭐 내선일체를 강조해요. 이 내선일체라는 건 뭐냐면, 이 내가 일본이고요, 선이 이제 조선이에요. 선이 조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자, 그러면 평등하게 대해줬냐? 그건 아니에요.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고 차별은 계속하면서, 어쨌든 너네도 일본이 천황폐하의 식민이니까 천황폐하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자,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 자, 우리 교과서 213쪽에 같이 보면은, 자,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해서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인고를 단결하여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동용이래요. 이렇게 애기들을 다 세워다 놓고 뭐 이상한 뭐 머리띠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제로 암기시키게 한 거예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자, 이런 식으로 조기에 사상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을 강요를 했어요. 신사라는 거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뭐 위인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이런 곳에 참배를 강제로 하게 시키고 궁성요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역사교육 금지, 일본식 성명 강요 등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을 했던 친일파들을 활용을 해서 침략전쟁에 부응하도록, 침략전쟁에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213쪽에 나와 있죠. 교과 213쪽에 보면은 뭐 일제 군수물자를 헌납한 박흥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친일 자본가들이 일제 헌납한 비행기래. 기가 차죠. 그리고 뭐 이 최남선,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쓴 최남선이라는 사람도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이 일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이가 없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일제 침략 전쟁을 미화한 이런 김기창이라는 사람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이제 우리 한민족의 강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시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국가총동원 체제를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제는 무엇을 땡땡을 제정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수탈을 했대요. 자, 이거는 국가총동원법이죠.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에 수탈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수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민족말살 통치를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황국신민서사가 담겨져 있는데, 자, 이런 황국신민서사 등을 활용을 해서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황국, 진해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죠. 황국신민화 정책. 한국신민화 정책을 하게 됐다. 자, 우리 이번 시간 형상평가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면은 일제 민족말살 정치에 대한 우리 학습지는 뒤에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기로 했죠.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시험 범위 진도까지 나가는 범위를 봤는데, 우리 교과서 뒤에 자료를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자료 1번에 보면은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어요. 뭐 국가총동원이란 이런 것이다.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인적인 수탈, 물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 더욱더 뭐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지역의 공업 생산액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거는 금속공업이라든지 가스전기업, 화학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많죠. 이 북한이 실시했던 조선공업화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 남쪽과 북쪽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조선공업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자료 3번에는 일본식 성명 강요를 위한 뭐 방침으로 인해서 뭐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했어요. 창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거죠. 그래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신민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한국신민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자, 뭐 다음 페이지에는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징용과 징병, 이 위안부, 남아있는 배상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